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메르스 대책본부는 오늘까지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없고 관리 대상자는 636명으로 어제보다 15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의심자로 신고된 2명과 2차 검진을 실시한 2명 등 4명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현재 자택격리 289명, 병원격리 92명, 단순 모니터링은 2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대책본부는 잠복기를 최대 14일로 볼 때 오는 23일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메르스 확산 가능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노인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마다 무료급식이 중단되고 요양원과 양로시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노인 450여 명이 이용하던 복지관 무료급식소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북적여야 할 급식소가 텅 비어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는데 전국 대부분의 급식소가 같은 상황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 일부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형편입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가서 시장에 식사를 하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다 행패에다 눅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무료 차량으로 급식소를 이용했지만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결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하고 계시죠? 언제부터 아는데? 7, 80대 노인 19명이 생활하는 노인 양로시설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이어지던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은 메르스 사태 이후 뚝 끊겼습니다. 봉사자들 손길로 다 이렇게 목욕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이제 그 일에 매여야 되니까. 메르스 감염 우려로 가족들의 면회가 제한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의 여파에 노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메르스 감염 위험을 크게 줄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메르스 안심병원 전국 161곳 가운데 경남에는 불과 6곳이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차까지 신청을 받은 메르스 안심병원으로 경남에는 창원의 파티마 병원과 힘찬병원, 한만병원, 사천시의 삼천포 서울병원이 지정됐고 진주 고려병원은 내부 점검 후 지정 예정입니다. 이 같은 안심병원 수는 전국의 3.7%, 인근 부산 18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창원문화재단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예정됐던 공연과 전시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관람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창원시립교향악단 연주회 등 6개 공연을 취소하고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등 14개 공연과 1개 전시회는 연기했습니다. 또 스스로 공연을 취소하는 대관업체는 위약금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일피일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롯데에 대해 이젠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는데요. 김해 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김해 관광유통단지 사업을 원래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애초 경상남도와 롯데가 맺은 협약서에 김해관광유통단지 준공일은 지난 1998년 말까지. 하지만 20년이 다 되도록 착공조차 안 된 시설이 더 많습니다.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 호텔, 콘도 등 전체 11개 시설 가운데 6개가 착공조차 안 됐습니다. 김해 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롯데가 약속과는 달리 아울렛 확장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자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롯데는 하루빨리 원래 계획대로 관광단지 설립에 약속을 지켜라! 지켜라! 또 경상남도에도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들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가 절대로 휘둘려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고 도민들을 생각해서 이번 롯데 아울렛 확장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롯데는 현재 사업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은 또 옛날 우리 창원 지하도에 허가 내준 것처럼 또 돌아갑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사업이 간절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해서. 시민사회단체는 롯데가 사업 변경을 추진할 경우 롯데 불매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차량 기사 68살 정모 씨가 24톤 화물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중장비 차량에서 내려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한 화물차 운전사가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비 안전선은 관광객을 불법으로 낚시 어선에 태워 운항한 혐의로 선장 67살 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40분쯤 통영시 산양읍 척포항에서 펜션 손님 등 33명을 8.5톤 낚시 어선에 태워 인근 해상을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앞서 지난 13일 비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9.77톤 낚시 어선에 스킨스쿠버 동호회원 5명을 태워 운항한 39살 한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남은 생애를 보다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인식 부족으로 국내 이용률은 많이 낮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영미 씨는 지난해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전립선 암을 앓던 남편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생애의 마지막 한 달여를 보냈습니다. 완화의료센터에서 보낸 시간은 이 씨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잘해주더만요. 그래서 내가 경상대학원 호스피스 병동실 정말 마지막 갈 때는 이기러 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 영적으로 편안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치료 형태입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까지 헤아려 돌보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말기암 환자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말기암 환자는 전체의 13%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첫째로는 부족한 병상. 전국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은 56개 병원에 939개 병상뿐으로 경남은 이 가운데 2.4%에 불과합니다. 특히 2년 전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면서 전체 병상의 절반가량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호스피스 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에 받던 치료를 중단한다는 오해가 서비스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치료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통증에 대한 치료라든지 식사를 못하면은 식이에 대한 영양 치료라든지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환자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으신 편이죠. 정부는 2020년까지 호스피스 병상을 1,400개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노력은 부족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연일 하늘빛이 흐린 모습입니다. 오늘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진주와 거창을 포함한 내륙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스러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해안 지역으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곳곳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창원이 19.9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5도, 창녕이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산청이 28도, 함양이 30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 위로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도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운항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토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촉촉한 단비로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지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조례안에 대해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안부조례는 경남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매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여영국 의원이 지난 4월 도정 질의에서 홍 지사가 미국의 차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홍 지사 차남이 LA 통상자문관의 도움으로 유학을 갔다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며 여영국 도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미주 한인일보에 관련 의혹이 제기돼 홍 지사의 해명을 요구한 것인데 도정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뒤늦게 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어제부터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감사는 진주시 의회 류재수 의원 등이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정산 과정에서 부당한 사업 추진이나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고 감사원 직원 2명이 파견돼 2주 정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창원대학교가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 개최할 예정이던 신임 최혜범 총장 취임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대는 메르스로 각종 기관의 행사가 연기되고 있고 경남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메르스가 진정된 이후 취임식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혜범 총장은 지난달 21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이달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문화예술 분야 무료 강좌를 실시합니다. 6월은 우리 소리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0명의 서예 작가가 참여하는 제9회 오도행 10인 10세기 내일까지 창원 갤러리 필에서 전시됩니다. 유경미술관 53번째 초대전 백승기 작가의 그리운 것은 항상 그곳에 있다가 오는 29일까지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 유경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